네. 166페이지요. 네. 160페이지요. 거기 재산권이란 타이틀이 있고, 재산권 약정했죠? 그리고 이쪽은 뭐죠? 대금. 재산권 주기로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대금 약정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는? 재산권이니까 뭐예요? 총빵 해보세요. 총칙 재산법 가족법이죠? 재산법 가족법이죠? 그럼 이게 재산권이고 뭐예요? 가족권. 가족권은 매매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럼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물권, 채권. 물권 안에 점소, 지지, 전, 유질저가 있으니까 지상권도 뭐의 대상이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도 됩니까? 왜요?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이 있으니까. 물건 이전 약정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모두 가능하다. 지상권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읽고 있습니까? 매일 새로운 거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옛 것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 잡고서 완전 박살날 때까지 계속 읽으면 돼요. 하나만 잡고. 기출을 잡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잡든지 뭐 하나 잡고서 그걸 계속 그냥 쉼없이 뭐 하는 거야? 꾸준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야, 습관. 뭐라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질문하지 마라. 뭐 하지 마세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없습니다. 자꾸 자신한테 이번에 이거 해도 됩니까? 이제부터 하면 돼도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아요. 왜? 잘못된 질문은 뭐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못된 질문을 해놓고서 답을 찾으려니까 뭐야, 답이? 매일 계획표만 세우죠. 그러지 말고 무조건 시작하라니까. 민법 잡으면 그냥 워밍업 할 때 기출문제 30분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든지. 민법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 한 30분이면 뭐하고 그냥 읽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연습해 놓으라는 얘기야. 1차는 기출문제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기출문제. 자, 그럼 대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제 금으로 끝났잖아. 모를 때. 금전에 하나입니다. 아시세요?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속에 뭐가 있나요? 교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금은 반드시 뭐다? 돈. 돈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뭐가 된다? 교환. 네, 법률적 성질, 가로 1번, 낙성, 유상, 쌍무, 불려식. 원래 순서대로는 어떻게 돼요? 매매는 전혀, 두 번째 낙성, 그 다음 쌍무, 그 다음 뭐요? 유상. 또 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뭐다? 불요식. 근데 동산 매매는 계약서를 작성 안 하겠지만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 작성하지요.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입증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서로 문제가 없으면요 계약서 필요가 없죠. 나중에 다 찢어도 상관없잖아. 왜? 등기까지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분쟁 생기면 그때 뭐 가지고? 계약서 가지고 또 다툼이 시작됩니다. 입증 문제 때문에 씁니다. 가로 2번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 권리, 물건, 장래 성립하는 물건, 다 계약 뭐하다? 유효. 세 번째, 대금 지급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금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금전. 금전 아닌 걸 지급해서 뭐가 된다? 교환. 가로 4번이 무슨 매매? 현실 매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게 현실 매매. 법리적으로 하면요 563조 뭐 한 다음에 예? 매매했죠? 네. 그럼 188조일 거예요. 188조 인도 받는 거예요. 뭐 받는다? 인도. 3편 채권법의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권 인도 받으면 뭘 취득한다? 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인도받으면서 192조 1항의 점유권도 같이 넘어오죠. 그럼 이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가게에서 뭐 하면서? 받았죠. 그래서 3편 채권 행위와 2편 물권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색이 무슨 매매? 현실 매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세요? 그죠? 그럼 현실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유물계약이다? 낙성이 유물이야? 낙성이지. 아, 뭐의 일종이야? 매매 일종이라 했잖아요. 이거 무슨 계약이 아니고 유물이 아니고 낙성이야. 물물 교환은 낙성이다, 유물이다? 교환이 똑같다. 교환이 동시에 하는 것 뿐이지. 전부 다 뭐야? 현실 매매도 뭐의 일종? 매매의 일종이죠. 그러면 현실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까? 현실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가게에서 물건 사서 그죠? 상품 진열된 건 청약이야, 청약의 유인이야? 뭐라고요? 가격표가 붙은 상품 진열은 청약이야,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이죠. 그러니까 물건 사겠다는 게 승낙이야. 아시세요? 그럼 거기에 점유 보조자 있는 건 맞아요? 알바생 있잖아. 그 알바생은 점유자야, 점유자가 아니에요? 자력구제권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보호자한테 물건 딱 들이대죠? 승낙했죠? 계약이 이루어졌죠? 사죠? 집에 갔어. 개봉했더니 뭐예요? 변질돼 있어. 그럼 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뭐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하러 왔습니다. 담보책임 문제 발생해야 안 해요? 근데 왜 아까 안 한다고 그래? 현실 매매는 종류 매매야. 무슨 매매야 보통? 왜? 거기에 똑같은 것이 있잖아요. 불특정물이죠. 그래서 집어서 내놓은 순간 특정돼 있지. 종류 매매 아니에요. 집어서 카운트에 넣는 순간 특정됐지. 들고 왔는데 문제 있으면 당연히 와서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물어야 되겠지. 권리하자는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그게 뭐예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자, 현실 매매에 있어서 상대방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까 안 될까? 현실 매매에 있어서 상대방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장은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 매매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물건 많이 팔면 되는 거지. 누구인지는 중요치가 않으니까. 무슨 매매에 있어서는?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상대방 동일성 착오가 중요한 착오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임대차 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까? 중요치 않습니까? 그럴 때는 상대방 동일성 착오는 뭐가 된다?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가 있죠. 증여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중요해?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증여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상대방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뭐예요? 중요분 착오가 되겠지. 근데 무슨 매매에 있어서는? 아, 현실 매매는 가게에서 물건 많이 팔면 되는 거지. 상대방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쓰는 게 아니고 듣고 흘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썼어. 쓰지 마. 듣고 뭐 한다? 흘려. 아시세요? 네, 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네, 매매할 지금 단계는 아니고 사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뭐 할 테니까 살 테니까 나한테 좀 예약 좀 해달라 이야기죠. 예약은 거기서 예약 완결권 가지고 뭐 가지고 완결권을 이제 한쪽이 가지면 일방 예약, 양쪽 가지면 쌍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예약 완결권을 한쪽 가지면 무슨 예약? 양쪽 가지면 쌍방 예약. 근데 쌍방 예약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매수인이 돈이 마련돼야지 사겠다 할 시간적 여유는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매수한테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라 하지 않고 보통 뭐요? 일방약. 그러면 갑을 중 누가 완결권을 가질까요? 파는 사람일까요? 사는 사람일까요? 보통. 네? 사고자 하는 누가? 을한테 완결권을 주겠죠. 그럼 때가 돼서 이 완결권을 뭐 하게 되면 을이 행사합니다. 뭐 한다고요? 행사했을 때 갑이 승낙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 맞을까? 네? 아니면 갑의 뭐 없이? 승낙 관계 없이 계약이 성립한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갑이 승낙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 아니다. 갑 승낙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선택하세요. 응? 이겁니다. 그 이유는 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고? 무슨 권? 형성권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완결권 행사가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매매 계약하게 되면 장래에 이제 등기해달라 요구하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 등기청구권은 장래죠. 무슨 계약하면서? 여긴 현재 행사해서 매매해서 장래 등청이 발생하지요. 그걸 예약하면서 가등기 붙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무슨 등기? 가등기 하면 뭐예요? 순위가 기재가 되죠? 그럼 가등기 하면서 순위를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때가 돼서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된다? 가등기 순위로 뭐 하죠? 소급하죠? 물권 변동은 가등기 그때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변동은 그때부터입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래 청구권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번에 4번에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에 있어서 완결권은 무슨 권? 그 형성권은 상대방 뭐 없이 승낙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권리가 무슨 권? 형성권. 그러니까 완결권 행사하면 저쪽이 승낙해야지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고 승낙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가 형성되죠. 우리가 앞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하게 되면 저쪽이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가 형성되고 부속물 매수권도 던지게 되면 상대방 뭐 없이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점,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하게 되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네? 문제가 없겠죠? 자, 세 번째 점, 10년 척 기간에 뭐 한다? 걸린다. 제척이란 단어가 있네요. 척 동그라미 하시고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큰 넓은 데로 나오셔가지고 넓은 데로 나와. 제발 구석에 있지 말고. 거기서 도끼척이라고 적어서 도끼척. 도끼척. 척결한다고 그럽니다. 도끼로 뭐 한다? 제거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볼게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이런 게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죠? 자,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등기, 협력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2편 물권 적 청구권일까? 3편 채권 적 청구권일까? 그래서 이게 뭐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아시세요? 그러면 채권은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합니다. 무슨 시효? 이게 여러분들 형법에서 공소시효라는 거 있죠.
범죄자를 일정 기간 내에 뭐 하지 못하면, 잡지 못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처벌할 수가 없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법에서도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뭐를 갖다가 일정 기간 뭘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날려버립니다. 그게 무슨 시효? 소멸시효.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일방이약. 무슨 이약이요? 일방이약의 이 이약은 뭐의 약자일까? 예약 완결권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권? 자, 완결권은 방금 전에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라고 했습니다. 형성권인데 방금 전에 제척 기간이란 말 썼어. 무슨 기간이요? 제척 기간. 척이 뭐라고? 복귀척입니다. 이미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등청이든 완결권이든 둘 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 부동산을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이야기해.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왼쪽에 이 매매계약의 등기청권 있죠? 야, 살아 있을까? 죽었을까? 선택하세요. 뭐 기억나요? 네? 등기청권 문제 나면 뭔지 몰라 하여튼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린다. 기억나세요? 좋습니다. 오른쪽 예약완결권 1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행사하지 않았다. 자, 이 예약완결권은 생일까요? 죽었을까요? 응? 느낌상 죽어야 되겠지. 왜? 왜 저게 뭐 있으면 이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척 있죠, 척. 도끼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 반대로 연습하세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이 내려오다 형성권은 반대로 뭐가 아니고 매매 등청 채권은 거꾸로 또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 그럼 등청은 살렸죠? 완결권은 죽습니다. 도끼 맞아서 뭐 한다? 죽었다. 그러면 형성권에 또 얘가 뭐가 있을까? 형성권이 뭐가 있었을까? 요 하면 이렇게 다 힌트 드릴게. 힌트 드렸습니다. 힌트 드렸어. 계약이 퍼펙트 유효했을 때 소급적 소멸시키는 게 뭐예요? 한 글자만 더 붙여봐. 해제권. 무슨 권? 해제권도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것도 몇 년? 10년. 그러면 해제권,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분만이 9월달 가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근데 맨날 이거 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만 바꾸면, 말 바꾸면 이제 헷갈려 더. 형성권, 해제권은 뭐가 아니고? 그러면 3번 힌트. 3번 이게 해제권하고 비교되는 게 해제 비교되는 게 뭐예요? 취소권도 무슨 권? 취소권 뭐예요? 취소, 원인, 소멸, 전, 그죠? 미피피 상태 계약, 착오 상태 계약, 사기 상태 계약,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성년된 날로부터
안날로부터 3년, 추인할 날부터 몇 년? 3년. 그 10년 3년은 뭐에 관한 것일까요? 하나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척기간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소멸시와 관계가 없고 뭐다? 제척 기간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44쪽 가보겠습니다. 몇 쪽이요? 요약집 44쪽 가시면 네, 그 밑에 가로 3번 취소권 소멸 나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 행한 날부터 몇 년? 10년. 둘 중 빠른 기간 내 취소 못하면 확정 유효가 되겠죠? 그 밑에 판례의 첫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권 행사의 제처. 동그라미 도끼처. 취소권 위에다 써놓을 말은 무슨 권? 형성권, 취소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 기간. 그럼 여러분 이제 연상해 보세요. 형성권, 취소권, 그죠? 형성권, 해제권, 형성권 무슨 권?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은 뭐의 대상이 아니고 제척 기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해제권, 소멸시효가 아닌 것 했는데 소멸시효가 나면 관계가 없지. 해제권은 뭐와 관계가 없고 소멸시효가 관계가 없고 뭐다? 제척 기간.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가 취득시효랑도 비교가 되면서 소멸시효가 또 뭐하고도 제척 기간의 이 용어를 가지고 또 노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이건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따라서 부동산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거나 말거나, 그죠? 10년 지나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같이 묶으면 되겠네. 매매 계약에 등청하고 일방 예약에 예약 완결권 붙여놓고, 그죠? 등청은 뭐고? 채권. 제척기간이 아니고 소멸시효고, 완결권,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그래서 현재 점유이고 했을 때 등청은 뭐 해놓고? 살리지. 그래서 매매 등청은 소시 대상, 현재 점유 소시 완성되지 않는다. 살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같이 비교하면 좋겠네요. 네,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 한번 설명드렸고, 다음 168쪽 가시면 네, 계약금 위에 표 나오죠? 그건 뭐 굳이 거기서 볼 건 아니고 전형, 비전형, 낙성, 요mol할 때 위치시키면 되죠?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한다? 응? 약정한 단계에서는 해약금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도 해약금 해제할 수 없고, 반드시 뭐다? 다 준 이후에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 긴 말을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런 뜻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 해약금 해제의 가장 포인트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원상회복 문제 없고요. 손해배상 문제 없어요. 법정 해제는 당연히 소급적 소멸하면서 뭐예요? 원상회복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지만, 무슨 해제는 계약이 소급적 소멸하는 건 맞지만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겠죠? 그래서 3번의 세 번째 점. 그럼 해약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를 또 세트로 묶어드리면 1번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슨 상태요? 4번 가기 전까지, 그죠?
1번에서 4번 중간에서는 불확정 무효니까 달라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채무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문제 삼는 법정 해제는 할 수가 없어요. 법정 해제는 반드시 4번이 된 다음에 시작되잖아요. 근데 4번 되기 전에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럴까? 허가 받기 전에 무슨 해제는 안 되지만 불확정 무효니까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채무를 문제 삼는 무슨 해제는 안 되지만 왜 해약금 해제는 될까? 허가 받기 전이라도 계약금, 계약 다 줬을까 안 줬을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뭐 받기 전이라도 아니 계약금 계약해서 다 줬을까 아니에요. 그럼 뭐 받기 전? 허가 받기 전 채무를 문제 삼는 무슨 해제는 안 돼도 법정 해제는 안 돼도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아셨어요? 계약금 계약이 다 체결됐기 때문에 허가가 난 이후라도 해약금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 허가 전후 관계없이 무슨 해제? 이행 착수 전이라면 뭐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해약금 해제 관련된 문제들 꼭 좀 잘 좀 푸세요. 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로 가겠습니다. 무슨 대차요? 네, 임대차 가면 176페이지. 네, 타이틀 제목이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의 무슨 화? 물권화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출발이 뭔데? 채권이야. 근데 그 채권이 만약에 등기를 갖추면 물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권 되는 건 또 아니래요. 채권보다는 뭐예요? 서열이 높지만 또 완전 물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임차권은 무슨 화? 물권화. 그러면 이제 이런 말 했었을 거예요. 미등기 전세는 2편 물권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차권, 임대차, 유효 전환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등기가 만약에 되면 그때부터 대항할 수 있다. 177쪽입니다. 맨 꼭대기 임차권의 무슨요? 대항력. 가로 1번 임차권 등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뭐가 없으면 반대 약정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현명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청구하게 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동의 맡아야 될까요? 동의 없이 등기할 수 있습니까? 동의해야 등기할까요? 주인 해줄까 안 해줄까? 별 의미 없는 조문이야. 그냥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인은 왜 안 해줄까요? 자기 등기부 을구에 뭐가 기재가 되면 혹시 담보대출 받을 때 그만큼 뭐예요? 지장이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캔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편 물권 전세권은 머스트 등기고 3편 채권 임대차는 뭐다? 캔 등기. 등기 가능성만 있다. 등기하면 다음 날부터요? 그때부터요? 다음 날이에요? 그때부터요? 족보 올랐으니까 그때부터겠지 뭐. 다음 날은 언제 써먹었어요? 특별법 주택임대차 주민등록 다음 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건물 등기. 무슨 등기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뭐하지 아니하여도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뭐하면 등기한 때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토지를 임대차 합니다. 누가? 을이. 그러면 토지 임대차 해서 토지 임대차 이 자체는 뭐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 근데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뭐 졌다? 건물을 을이 뭐 했다? 신축했다. 자, 그래놓고 이 건물을 갖다가 뭐 했다면? 건물 등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는 없지만 토지 임대차 등기는 없지만 건물 등기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네, 병한테 대출 받아서 여기다가 채권 있어서 저당권 붙입니다. 뭐 붙인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담보대출 받은 거죠? 그죠? 그럼 저당권 등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등기사항이죠? 등기는 늦을 수밖에 없네. 7월 며칠? 뭐 10일, 뭐 5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당권 뭐예요? 실행될 수도 있겠죠? 실행돼서요, 정의 경락 받았어요. 누가? 네, 정의 경락 받았습니다. 건물주인은 누구요? 을이죠? 네, 이때 정의, 예? 이 을한테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을은 법지가 인정됨으로, 뭐가 되므로? 정은 을한테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없다. 여기 출제가 됐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은 을은 뭐가 인정되므로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므로 정은 을한테 철거 요구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이게 섞어낸 거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그럼 법정 지상권이 나왔으면 법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법지가 나오면 이건지 빨리 기억 안 나요. 에? 이거야. 아니 여기 설정 당시 같아요, 달라? 다르잖아 지금 이거. 그럼 이 말씀이면 이 여기가 틀렸지. 이게 틀렸다고. 그래서 지금 틀린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법치는 뭐 한다? 이거다 이거 보란 말이야. 법치 문제는 아니죠. 그럼 보세요. 달랐죠? 그럼 이 임대차 뭐는 하지 않았지만 이 건물 등기가 이거보다 빠르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가로 2번 얘기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뭐 하지 아니해도 등기하지 아니해도 지상 건물 임차인이 지상 건물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 등기보다 이 건물 등기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어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럼 맞아요. 근데 무슨 얘기는 아니에요? 법치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죠. 자, 그러면 중요 표시 봅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의 제3자 물권 취득 등기를 한 후에 지상 건물을 등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저당권 등기가 된 다음에 뭐 했다고? 건물 등기가 늦다는 얘기 아닐까? 그 밑에 중요 표시는 신축은 빨리 했는데 건물 등기가 뭐보다? 이 등기보다 만약에 늦으면 대항할 수가 없다 이야기야. 그럼 적어도 뭐가 빨라야 돼? 토지 임차권 등기는 없지만 건물 등기가 저당권 등기보다 빠르면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이거보다 늦으면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야. 그럼 또 여러분들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빨랐어요. 뭐 했다고? 등기가 빨랐어. 7월 1일 날. 아셨어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저당권 뭐 할 때? 실행할 때, 이 병이 실행할 때, 에? 일괄경매 가능하다. 맞을까? 틀릴까? 응? 아, 맞아, 틀려요. 일괄경매는 또 언제 시작해? 해봐, 이거. 같을 때 법지 있지? 네. 없지? 네. 그러면 X일 때 법지 없을 때 나중에 일괄경매 나오지? 네. 처음부터 같거나 다르면 일괄경매 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같았어, 달랐어? 달랐어. 그럼 이게 아니잖아. 네. 그 뭐예요, 일괄경매? 못하지. 지금 앞에서 공부한 거 뭐하고 일괄경매를 이렇게 해서 풀어간단 말이야. 빈 토지에다가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했지만 건물을 뭐해서 신축해서 뭐했다? 등기한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등기가 붙으면, 그죠? 토지 건물은 같은 게 아니고 뭐야? 다르니까 무슨 문제는 아니고 법지 문제도 아니고 일괄경매 얘기도 하면 안 돼. 다르면 뭐도 없고 법지 얘기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만 경매?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 등기가 빠르지. 그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만약에 건물 등기를 안 했으면 대항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로 2번 가지고 또 뭐 물어봤어요, 제가. 법지도 물어보고 또 뭐도? 일괄경매. 그러니까 쪼개진 단편적인 지식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례 통해 자꾸 이렇게 섞여가서 같이 묶어가야 돼요. 그럼 점차 이게 뭐가 된다? 확실히 내 것이 될 거예요. 어설피 하는 것은요, 시험장 가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면 찍기라도 하지. 어설피 하면 이거 막 왔다 갔다 시간만 다 소비해. 옛날에는 그렇게 잘 찍었는데 요즘 찍지도 못해. 무서워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자, 그렇게 해서 대학력 설명드릴게요. 자, 넘기시고요. 네, 179페이지 갑니다. 자, 임대차에서 보증금 지급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자, 그러면 거기 178페이지 있습니까? 네, 그림에 한쪽 수익 약정이라고 돼 있죠? 또 그 옆에 뭐 있어요? 차임 지급 들어가 있죠? 뭐는 요소야? 차임 지급은 요소야. 그래서 임대차가 바로 뭐예요? 이미 차임의 약자야. 임대차 할 때 이미 뭐라고? 그럼 대차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사용 대차가 있고, 무슨 대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고, 소비대차란 말이 있어요. 그럼 글자상 잘 보란 얘기예요. 대여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다? 차용자가 있다. 그럼 차용자가 뭐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 소비하려면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돼. 뭘 취득한다고? 그래서 쌀 시골에서 백가만이 빌렸다. 쌀 백가만이 소비대차. 쌀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해죠. 백가만이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밥을 해먹든 떡을 해먹든 내다 팔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에 쌀 뭐야? 120가마 줄게. 농사 지어서. 그럼 같은 등급의 쌀로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 주면 되죠. 돈도 뭐야? 돈도. 금전 무슨 대차? 그럼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하죠? 그럼 같은 가치로 갚아주면 되잖아요. 자, 사용대차는 대여자, 차용자 있죠? 차용자가 뭐 하다가?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게 사용대차야. 무상. 그럼 임대차는 뭐야? 차용자가 임이 뭐야? 차임을 주고 빌려쓰다 돌려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 뭐 하지 못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데 이건 공짜고 이건 뭐다? 차임 주는 거, 차임. 그럼 뭐는 요소야?
차임 지급은 요소. 근데 보증금 지급은 요소가 아닙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보증금을 왜 받아요? 차임 안 주게 되면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럼 가서 물건 또 다 꺼내가지고 내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차임 안 줄 걸 대비해서 뭘 받아요? 보증금 받아놓고 차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를 이렇게 내다가 장사가 안 되면 잘 차임은 뭐야? 못 내죠. 그럼 주인이 이제 뭐 내놓으라고? 찾는 때 이제 임차인들이 주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증금에서 뭐 하시오? 까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보증금 넉넉히 걸어놨으니까 안 될 걸 대비했으니까 보증금에서 뭐 하세요? 까시오.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까고 안 까고 누구 마음이야? 주인의 마음이 임차인의 마음이 아니야. 까고 안 까고 그럼 책에다 까고 이런 말을 쓰면 이상하잖아. 그걸 멋있게 이제 포장한 말이 뭐냐면 충당의 자유. 충당의 자유는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있다는 게 판례 태도. 근데 주인은 절대 안 깝니다. 못 받은 차임에다가 뭐예요? 지연 이자를 계속 붙입니다. 왜? 보증금에서 그걸 까게 되면 뭘 못 받아? 지연이 못 받으니까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계속 뭘 만들어버려요. 지연 이자를 만들면서 다시 또 지연 이자가 또 뭐를 낳고 이자를 낳고 해서 몇 달 지나면 아무 받아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세요? 보증금 지급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아닙니다. 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9쪽에 임대차 무슨 기간? 존속기간. 자, 그럼 거기 밑에 법정갱신을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무슨 갱신? 법정갱신을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약정 없는 이라고 돼 있습니까? 예. 약정 X라고 돼 있죠? 예. 그죠? 그거로 딱 올리면 돼요. 법정갱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법정갱신은 준비해야 됩니다.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갱신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할 필요는 없고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연장된 거야. 근데 밑에 법정갱신 되면은 두 번째 점에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야. 기간이 뭐라고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쌍방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통고? 그래서 법정갱신은 통고하고 한 세트. 통고예요. 그래서 통고가 어떻게 나왔더니 위로 올라가니까 임대인이 나가라 하면 6개월이 지나야지 해지가 되고요. 임차인이 나가겠단다 뭐요? 1월이 지나면 끝나는 거고요. 동사는 무조건 5일. 그래서 해지 통고는 600이 1은 5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해지 통고는 뭐라고요? 600이 1은 5입니다. 근데 이기 연체돼서 해지 당한 경우는 도달 즉시 임대차 소멸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지 통고 이 단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슨 통고요? 자, 해지 통고 가지고 집중하시면 자, 임대차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페이지 188페이지 가세요. 자, 밑에 박스가 있죠? 타이틀 제목이 무슨 통고? 특히 635조 있죠? 제목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무슨 통고? 해지 통고. 해지 통고 위에다가 네 글자 쓰세요. 법정갱신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법정갱신은 통고란 용어랑 한 세트로 놀아요. 자동갱신 됐죠? 전계약 갔죠? 근데 기간은 뭐예요? 약정 없는 것 가니까 무슨 통고?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에 635조 2항에 상대방이 전항 통고 받은 날로부터 즉각 임대차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기죠. 이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대인께서 주인이 해지했죠. 몇 월이 지나야 되고요. 임차인이 했을 때는 뭐다? 1월. 그러니까 주인이 했을 때는 넉넉히 기간 주는 이유는 뭐예요? 6개월 천천히 나가도 좋다는 얘기고, 임차했을 때 1월은 빨리 보증금 뭐하라는 거예요? 주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혼은 동산되어서는 며칠? 5일. 그러면 해지 통고는 임차인한테 잘못 있는 건 아니죠. 기간이 뭐가 없어서, 약정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측에 해지가 있죠. 해지. 특히 가로 4번. 가로 4번 뭐였어요? 참 연체기 몇 기? 2기 임차에 달했을 때.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럴까? 지하 해지 통고야. 그래서 연습하시. 해지하고 해지 통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해지는 도달 즉시 소멸하는 것이고 해지 통고는 일정 기간 지내 끝나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해지 통고하고 뭐 구별할 것? 해지를 구별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해지의 가장 대표는 몇 기 연체? 되면 해지가 되겠지. 해지 통고는 기간 뭐가 없어서 약정이 없다면 뭐로 들어가요? 해지 통고죠. 그럼 이거 해지 통고랑 같이 먼저 좋은 단어가 무슨 갱신? 무슨 갱신? 법정갱신. 꼭 기억하면 좋아요. 해지 통고. 그럼 여기는 뭐야? 6 빼기 1은 뭐예요? 5. 그러면 토지 임대차 했다. 뭐 했다? 토지 임대차 했다. 그러면 임대차 하게 되면 토지 임차인은 무슨 임차인은? 자,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지상물이 현존했을 때 뭐가 현존했을 때? 자, 1차적 던지는 것이 갱신 청구권입니다. 뭐라고요? 1차적으로 던집니다. 뭘 던진다? 다시 원모타임 한번 뭐 해달라? 갱신 청구권 던지는 거예요. 이때 주인은 예스하고 노를 선택할 수 있을까? 예스, 노 선택할 수 없을까? 1번, 2번 고르세요. 어느 거요? 한 번 더 갱신을 청구했다 이야기야. 이때 주인은 예스, 노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있다면 갱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뭐가 되고? 청구권이 되고, 선택을 못하면 이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이야기야. 선택하세요. 1번, 2번. 네,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인이 뭐 할 수도 있고, 그럼 뭐가 되고? 갱신되는 거고, 예스는 뭐가 되고? 갱신되는 거고, 노하면 이제 2차적으로 뭐예요? 2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라. 지상물 뭐하라? 매수 청구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인께서 예스 하면 사는 거고 노 하면 못 산다. 아니다. 갑은 예스, 노 선택할 수가 없다. 고르세요. 1번, 2번. 응? 1번이면 무슨 권이고? 청구권이고, 2번이면 무슨 권? 형성권. 느낌상. 아, 저기 무슨 권이면? 이건 청구권이가 아니고 형성권이라는 얘기예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얘기예요.
지상권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상권자 1차적 갱신 청구권 주인이 옛삼은 갱신되고 노하면 2차적 매수청권 들어가죠. 하나는 청구권, 하나는 무슨 권? 형성권. 자, 이걸 또 응용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었다. 뭐가 없었다? 기간 약정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주인이 해지 통고가 들어왔어. 누가? 주인이 해지 통고 들어갔어요. 에? 자, 임차인은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은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거꾸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이익이가 연체돼서 주인이 해지했습니다. 뭐 했다고? 주인이 해지했어요. 자, 을은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지? 왜? 잘못 있는 자는 매수청구권 못 던지죠. 그러면 갱신 약정 없는 경우는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지 통고 들어왔을 때 기간이 끝났죠. 즉시 매수청구권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갱신 청구한 다음에 거절하면 들어간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청구 들어가서 순서를 밟아야 된다. 주인이 갱신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갱신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야지 그때는. 그때는 뭐다? 즉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아, 지금 주제가 뭐예요? 지금 하는 수업 주제가 해지 통고하고 뭘 기억하라고 지금 차이점을 보란 얘기야. 그래서 그 앞페이지 가볼게요. 183쪽이요. 몇 쪽이요? 183쪽. 네. 토지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자, 1번하고 2번 반대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1번 제목은 뭐죠? 기간 약정 없는 경우 해지 통고. 이건 중간에 끊으면 안 되지. 해지 통고는 그냥 끊으면 안 돼. 그럼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기간 뭐하지 않았던 경우 약정 탓으로 토지 임대전 해지 통고에 의해서 그 임차권이 뭐요? 소멸된 경우 1개월 소멸, 3개월 소멸, 6개월 소멸. 아까 600일 오라고 그랬잖아. 6개월 지나면 끝나죠? 자, 거기 보시면 계약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뭐요?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즉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왜?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계약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의지죠. 자, 2번 제목은 뭐예요? 채무불량 해지 당했죠.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귀책 사유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매수 청구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지금 뭐하고 뭘 구별해야 돼? 해지 통고와 해지를 구별해야지 이게 보입니다. 글자가. 해지 통고는 기간 약정 없어서 하는 경우니까 귀책 사유가 없죠? 네. 그러면 또 한 번 여기다가 해지 통고하고 뭐하고 해지 한번 또 해볼까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토지를 임대차 했다. 근데 기간 뭐가 없었다. 약정 없이 임대차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맞으세요? 자, 을이 갑에 뭘 맡아서 동이 맡아서 병한테 뭐 했다? 전대했다. 뭐 했다? 동의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걔 약정 없죠? 그래서 갑자기 을이 얄미워 갑자기. 그러니까 뭐 해버려요? 해지야 해지 통고야?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해지 통과했습니다. 나가라 이야기야. 아셨어요? 자, 해지 통과했다는 이 사실을, 예? 이 사실을 이 병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느낌상? 네? 그럼 두 번째, 을이 차임을 갖다가 2기 이상 연체를 했어. 그럼 갑을한테 뭐로 들어가요? 해지 통고입니까? 해지입니까? 해지했죠? 이쪽이 알릴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런 의무가 없다고 봐야 되죠. 이건 잘못 했다는 그 사실을 누구요? 병한테. 그래서 186페이지 가세요. 186쪽 맨 아래에 마지막 점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인 갑은 임대차 계약이 무슨 통고로? 해지 통고는 어디서 왔을까? 기간 약정 없을 때 해지 통고죠. 해지 통고로 임대차를 뭐한 경우? 종료시킨 경우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통고는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했으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병한테 알려줄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2기 이상 뭐 했다면? 근데 굳이 이걸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데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하고 뭐하고? 해지 통고는 사실 아까 기간 뭐가 없을 때? 약정 없을 때. 한 단계 더 무슨 갱신? 법정 갱신. 네, 잠시 따도록 하겠습니다.